네, 돈이 버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제 목요일 이 시간 매크로 관련한 상황도 쭉 정리해 보는데 지난 한 주 이분께서 휴가를 다녀오셔가지고 2주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듣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간밤에 그리고 어제 시장 흔들었었던 이야기들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휴가 아니었습니까? 네, 아파서 병원에. 어우, 죄송합니다. 예. 네. 괜찮으십니까 이제 몸은? 계속 이제 조금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건강에 악화가 좀 있으신가 봅니다. 약간 점검을 받는. 너무 달려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 증시랑 약간 일하셔가지고. 비슷합니다. 너무 달려서. 휴가 가셨는지 알고 또 부러워하려고 그랬는데 병원 다녀오셨군요. 예. 너무 달려서 어저께인가 약간 경고음을 보냈잖아요. 그게 경고음이 피치가 보낸 겁니까? 시장이 보낸 겁니까? 둘 다 보낸 거죠. 너희 돈 너무 많이 쓰니까 네. 이러면 안 돼. 저희도 그렇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네. 안 쉬고 뭐 술 담배 하고 고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네. 뭐 어딘가에서 신호 한번 보내지 않습니까? 그쵸. 아프다. 그만해라. 쉬어라. 그러다 큰일 난다. 네. 그런 신호를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검사 받으러 갔다 왔거든요. 건강검진이신 거죠? 어디 많이 안 좋으신 건 아니고? 약간 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증시랑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검사를 좀 받아야 됩니까? 네, 검사를 정밀 검진. 피치가 약간 신호를 줬죠. 이렇게 가다가 너희 큰일 난다.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이상할 건 없어요. 우리가 작년부터도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네.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도 괜찮아? 연준의 대체제표가 이제 4조 달러에서 거의 2배로 뻥튀기가 됐는데 그전에도 연준의 부채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도 돈을 풀고 막 그랬는데도 경기가 안 무너지고 금리를 5%까지 올렸는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도 되나? 이렇게 올라도 되나? 그런데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올라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쵸. 경고가 한번 딱 나오니까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인데 어제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어제 우리 증시도 그렇고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네. 긴가민가 하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2%가 하락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빠졌고 그 다음에 S&P 다우순으로 빠졌어요. 네. 이게 순서대로 보면 오른 순서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어제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이 올라서 빠졌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었던. 약간 그렇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빼고 그만큼 빠졌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럴 수도 있는 정도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더 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저는 약간 투자 심리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투자 심리. 네. 투자 심리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면은 달리는 말에 계속해서 올라타는. 맞아요. 근데 미국은 뭐 빅7, M7 종목들이 네. 그 대상이 되고 우리나라는 뭐 2차 전지 주들이 그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 위험을 감지하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네. 우리가 한번 힘든 걸 겪어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다 선생님한테 막 까불다가 선생님이 회초리 한번 딱 맞고 나면 네. 그다음부터 좀 선생님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조심해야겠다라고 여기는 친구도 있고요. 네. 별로 맞았는데 별로 안 아프네. 근데 세게 맞으면 조금 조심해야죠. 선생님이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그러면 약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지난주에 한번 2차 전지 크게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맞았었던 게 별로 없었는데 크게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 심리에서는 약간 무서운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네. 멀티플도 높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런 공포를 겪었을 때 찾는 게 있습니다. 어떤가요? 실적이죠. 실적이 담보된 안정적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안전할 때는 지금 당장 돈을 100억 버는 기업과 10년 뒤에 1조를 버는 기업 두 개뿐이 없어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10이면 한 9은
지금 100억 버는 기업이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안정적일 때? 아니, 그래도 10년 뒤에 1조를 버는데? 10년 뒤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 사이에 그 기업이 또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렇죠. 전 너무 단기적입니까? 그건 되게 이제 안정을 선호하는 네네. 거고, 성장주의 투자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두 번째 골라야죠, 그럼. 왜냐하면 10년 뒤로. 100억씩 10번 벌어봐야 1000억인데 네. 10년 기다리면 1조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배팅을 해야 되는 게 안정적인 상황에선 맞거든요. 네.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고 신용등급 낮춘다라고 하면 10년 뒤에 1조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내가 당장 당장분이 있어야지. 내년에 죽을지도 모르고 내후년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100억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그쵸. 거죠. 지금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돈을 빌리는데 제가 신용도가 A예요. 네. 그러면 은행에 가면 한 3% 정도면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신용도가 B로 떨어졌어요. 그럼 조금 더 B등급으로. 이자 줘야죠. 그렇죠.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네. 그럼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뭐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인데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그랬을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금리가 오를 때는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주가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함께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경우냐? 펀더멘털이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의 금리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랑 금리가 올라서 10%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금리가 높아서 돈을 못 빌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데 지금 내가 10%로 돈을 빌려도 12%, 13% 수익이 낼 가능성이 있다. 사업을 해서. 그러면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경기가 좋을 때. 그쵸.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는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용등급 강등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펀더멘털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국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3분기부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아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동성은 조금 걱정을 해야 된다. 유동성 측면에서 조금 말할 수 있다라는 걸.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공격적으로 사던 사람들이 지금 6월부터 최근 어제까지 네.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원을 배팅했습니다. 2달 동안에 네. 5조 원을 샀어요. 포스코홀딩스 많이 샀을 것 같은데. 정확하세요. 5조 중에 4조 7천억을 포스코홀딩스에 샀습니다.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유동성이 끌어올린 시장이거든요. 펀더멘털이 좋아진 건 없어요.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EPS,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PER이 높아지거나 EPS 곱하기 PER이 주가니까. 네. 그런데 EPS는 안 올라왔는데 PER이 올라오면서 유동성으로 PER을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동성이 여기서 빠져버린다? 난 신용등급 강등돼서 무서워서 주식 못 사겠어. 그러면서 4조 7천억 원 사던 포스코를 판다든지 네. 하면 멀티플이 다시 낮아지겠죠. 그렇죠.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용등급 강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빠져나가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맞아요. 코스닥도 확 밀리고 시장 분위기가 사실 아시아권 증시 내에서도 좀 유독 코스닥 많이 빠졌어요. 거기에는 외국인 수급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엄청 팔았죠. 그저께 선물 1조 7천억. 1조 7천억 거의 2만 계약 정도 샀다가 어제 2만 5천 계약을 팔았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지 않는다라는 건 참 다행인 거고 근데 선물 가지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오늘도 초반에는 있어요. 조금 팔고 있더라고요. 한 5천억 가까이 아침에 팔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뭐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좀 확대시킨다? 그럼 아직까지는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주도 지금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예전에는 2차전지 오르면 다른 것 좀 빠지고 2차전지 빠지면 다른 것 좀 오르고 해서 보완을 해줬는데 이게 사실 공포감이 커지면 많이 오른 것부터 팔 수밖에 없거든요. 2차전지 팔고.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와서 선물 매도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단기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이나 매크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수급을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 수급을 보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샀는데 그 가운데 샀던 대부분의 종목이 포스코홀딩스로 집중돼 있고 외국인은 물론 뭐 시총 상위주 그 외의 종목도 사겠지만 지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한 큰 대형 종목들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이 좀 팔기 시작한다 싶으면은 일단 1등으로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뭐 포스코홀딩스는 밸류에이션이 싸서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한 2년 전에 유행했었던 증권가에서 유행했었던 단어가 PDR입니다. PDR. 네, PER 말고 PDR? 어, 뭐예요 이게? Price Dream Ratio. 꿈의 꿈. 크기만큼 주가가 올라간다. 2년 전이었죠. 네. 카카오가 막 급등하고 막 그랬을 때. 난리 났었죠. 메타버스 막 난리 났을 때. 근데 그들 지금 다 어디가 있죠? 저기 아래. 그렇죠. 이게 사실 그때도 유동성이 만들었었던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끌어올렸죠. 그때는 정부에서 돈을 막 쏟아부었고 네. 시중에 돈이 막 들어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개인의 유동성이 만든 현상들이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업종에서 굉장히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언젠가는 꿈에서 깰 겁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점.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유동성이 언제 빠질지 누구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씩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 수급의 힘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펀더멘털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물론 튼튼한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수급의 힘이 주가에 작용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 집중된 수급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는 오늘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선물 쪽에서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오후장도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보이는 투자의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